이러한 그 OA에 생기는 본메로 리전은 다른 본메로 리전과 좀 감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크게 본메로 리전은 이렇게 트라우마틱, 에이트라우마틱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리버서블한 거, 이 리버서블한 본메로 리전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브컨트롤 insufficiency fracture라든지 에바스컬 네크로시스, OCD, 오스테오콘드롤 프랙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디펙트로 결국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이 비가역적인 이런 이 병리적 소견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ubcondylar insufficiency fracture of the knee 하면 뭐 우리가 줄여서 저희가 SIFC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상당히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 의한 subcondylar bone change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T2 weighted 이미지에서 서브콘더 티비아의 콘다일에 상당히 글로벌 쉐입의 글로벌 패턴의 서브콘드럴 본의 이디마가 보여지고 이렇게 심지어는 프랙처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TBR 콘다일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마이크로 프랙처를 보이고 있고 오스테오사이트가 네크로시스를 실어서 이 아까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서 일어나는 본메로우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라쿠나가 비어 있게 되고 해머리지와 이데마가 여기에 쌓이게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심하게 되면 프랙처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런 패턴을 저희가 subcondylar insufficiency fracture of the knee, SIFC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6세 된 여자 환자인데요. T2 weighted 이미지에서 서브콘드롤 본이 아주 미니멀하게 미디얼 페모럴 콘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이런 본메로 이디마가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고 서브콘드롤 본의 프랙처의 패턴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이 조인트 플루이드가 서브콘드롤 본의 본 플레이트 사이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퍼레이션을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18개월이 되니까 이 프래그먼트가 완전히 디태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콘드롤 본 인서피션시 프랙처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와 차이점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와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만 차이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끊임없이 로드와 트라우마를 받는데 이것이 견딜 수 있는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리페어가 가능한 그런 레벨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 의한 서브콘드럴 본메로 리전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오버로드 되면 리페어 프로세스 커패시티를 지나치게 돼서 이렇게 프랙처가 되면 서브콘드럴 인서피션시 프랙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57세 된 여자 환자분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무릎에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거의 정상 엑스레이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이 환자가 MRI를 찍었더니 T2 weighted 이미지에서 본메로 리전이 상당히 크고 미디얼 페모럴 콘다일의 카틸리지 이로우전이 풀 시크니스 디펙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1 weighted 이미지에서 보일 수 있고요. 세지탈 뷰에서 보면은 이렇게 콘드롤 디펙트가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상당히 페인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을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이 미디얼 페모럴 콘다일입니다. 이 정상적인 하이알린 카틸리지고요. 근데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거는 카틸리지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은빛으로 상당히 밝은 색깔의 카틸리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히스톨로지를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하이알린 카틸리지고 물론 약간 옐로우시에서 디제너티브 체인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 이걸 뒤집어서 서브콘드를 본을 보니까 이렇게 카틸리지 모습이 서브콘드럴 본까지 페니트레이션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서브콘드럴 본 프랙처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엔도콘드럴 오시피케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서브콘드럴 인서피션시 프랙처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카틸리지를 이렇게 스테인해 보면은 이렇게 하이알린 카틸리지는 이렇게 세프라닌오버 스테인에 잘 염색이 되는데 비해서 파이브로 카틸리지가 이렇게 생겨서 이 부분은 서브콘드럴 본 프랙처가 생긴 부분이고, 그래서 환자는 상당히 심한 통증을 호소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유니컴파트먼트 아스로플라스티를 지난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과 상당히 같이 얘기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던 그런 텀이 있습니다. Spontaneous Osteonecrosis of the knee, 소위 썬크라고 하는 그런 리전입니다. 이렇게 미디알 페모랄 콘다일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는 여기에 네크로시스가 생겨서 결국은 트라우마를 계속 받아서 프랙처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히스토로지를 잘 보고 경험이 쌓여 나가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서브콘드럴 인서피션시 프랙처가 진행이 된 것이다. 거기서 서브콘드럴 본에 여기에 네크로시스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서브콘드럴 본 인서피션시 프랙처에 세컨더리 네크로시스가 생겨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 오스테오콘드럴 디태치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송크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디세칸스는 또 상당히 비슷한 모양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본메로우 리전의 패턴이 이렇게 좀 넓지 않고 그리고 상당히 디스크리트한 그런 그 경계를 보이면서 더블 라인 사인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여서 또 에이지와 로케이션이 상당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디세칸스는 쉽게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디세칸스는 이런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서브콘드럴 본의 이스케미아와 프랙처가 분명하다는 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케미아가 먼저 생겨서 그것이 이제 프랙처가 된 건지, 또는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것이 이스케미아로 발전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결국은 오스테오콘드럴 디태치먼트를 일으키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바스큘러 네크로시스는 비교적 MRI 패턴이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에 감별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좀 리전이 대개는 크죠. 그 다음에 아티큘러 서피스까지 프랙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잘 익스텐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전이 서피지너스,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뱀의 모양을 한 그런 이런 패턴을 이룬다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자리에 더블 라인이 생기는 것을 보고 에이바스큘러 네크로시스는 쉽게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MRI는 상당히 옴니포턴트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카틸리지, 또 본, 메니스커스, 시노비움 이런 것들, 또 이퓨전 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이 MRI 이미지를 애퀴지션하는 그런 테크닉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옵티멀 애퀴지션 테크닉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꼭 마음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OA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노스틱 팩터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애퀴지션 테크닉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시노비알 하이퍼트로피와 이퓨전이 있는 거는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컨트라스트를 사용을 해야 잘 보일 것이고, 카틸리지 이미지는 T2 프로톤 덴시티 웨이티드가 좋지는 않지만은 적당히 인터미디에이티드 웨이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메니스커스는 T1 프로톤 덴시티, 또 서브콘드럴 본 체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T2 웨이티드 패스 서퍼레이션을 하는 것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까지 저와 같이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아마 알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대학에서는 MRI 처방을 이렇게 4개의 패턴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루틴으로 하는 게 있고, 카틸리지를 주로 보기 위해서, 또 시노비움을 보기 위해서, 본메로우를 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토콜을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차 병원에 있다 보니까 많은 병원에서 가져오는 MRI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그 MRI 이미지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단순하게 찍혀서 오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마 카틸리지에 관심이 많아서 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찍었는 것 같습니다. T2 웨이티드 프로톤 덴시티를 이렇게 코로날, 세지탈, 엑시얼만 딱 찍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이제 T2를 조금 더 찍고 프로톤 덴시티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T1 웨이티드하고 프로톤 덴시티 T2를 이렇게 골고루 찍어서 오는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카틸리지 이미지가 이 주위 서브컨트롤 본하고 플루이드와 달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안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이 MRI 이미지를 사실상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이러한 이 다양한 시퀀스를 사용을 해서 비교적 폭넓게 MRI 이미지를 얻고 있습니다. T1, 프로톤 덴시티, 또 이 웨이트 애퀴지션의 각도도 ACL, PCL, 뭐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T2 매핑까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의 MRI 이미지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틸리지 이미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톤 덴시티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T2 세지탈 이미지하고 T1 세지탈 이미지를 겸하고 있고요. 이 시노비알 하이퍼트로피 이피전이 있는 환자들에서 시노비알 프로토콜이 있으면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줘서 시노비움을 따로 보는 게 있고, 또 이제 카틸리지는 그대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타겟 티슈마다 애퀴지션 테크닉을 조금씩 달리 하면서, 또 MRI의 중요한 점은 OA의 프로그레션을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게 또 MRI의 중요한 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카틸리지 이미지, 또 메니스커스 이미지, 또 본메로 이미지는 투 플레인으로 찍어야 되고, 사실 시노비알 이피전이나 하이퍼트로피 같은 것들은 싱글 플레인으로 충분하고, 사실은 대부분은 이러한 이미지는 울트라사운드로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MRI는 상당한 여러 가지 티슈에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또 MRI를 찍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메탈이 들어가거나 또는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가 있거나 또 이런 분들, 또는 요새 이제 페인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분들은 MRI를 찍을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 CT 아스로그램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CT는 MRI와 달리 멀티플레인에서 이미지를 리포맷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D 컨스트럭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서브콘돌 본하고 카틸리지와하고 아주 분명하게, MRI에서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이 경계를 질 수가 있고, 그것이 하운스필드 유닛으로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현을 할 수, 그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팔로우업이 굉장히 편합니다. 또 컨트라스트를 쓰게 되면 카틸리지, 메니스커스뿐만 아니라 리가멘트 테어, 또 이 컨트라스트를 디퓨저블하게 카틸리지로 들어가는 그 컨트라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든지 이런 것의 컨센트레이션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좋고요. 특히 본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뭐 MRI나 다른 어떤 이 이미지 모델리티보다 우수한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좀 보시겠습니다. 59세 된 여자 환자분인데요. 네,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미디얼 조인트 스페이스, 라테랄 조인트 스페이스는 잘 유지가 되어 있고, 보니 스포마 있는 거 봐서는 KL 그레이드 2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아까 라테랄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리딩하는 방법을 여러분도 도입을 하시면 라테랄 컴파트먼트가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MRI로 보면 세지탈, 엑시얼, 코로날 뷰에서 보면은요, 세지탈 뷰에서 이 파텔라의 라테랄 파셋에 카틸리지 이로전이 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엑시알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코로날 이미지에서 보면 미디얼 페모랄 콘다일에 스몰 카틸리지 딤플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이
이 큰 센트럴 보니 스포가 이렇게 있고 카틸리지는 폴 시크니스 1호 호전이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티비아 쪽은 카틸리지가 아예 없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다시 CT 아스로그라피로 재현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컨트라스트 다이죠. 요게 이렇게 로우 시그널로 보이는 게 카틸리지 이미지입니다. 이 카틸리지와 이 컨트라스트 사이에 분명하게 그 경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카틸리지 또 이제 서브콘트롤 보온하고의 경계가 분명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이 시크니스를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엑시얼 뷰에서 보면은 라테랄 파셋에서 카틸리지가 파셜 시크니스 1호전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이 MRI에서 보기 어려운 트로클리아의 카틸리지 리전이 이렇게 이게 이만큼 두께가 이렇게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코로날 이미지에서는 이미지에서 MRI에서도 확실히 좀 더 분명하게 미디알 페모랄 콘다일에 카틸리지 디펙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에 카틸리지 없는 거, 그 다음에 TBR 콘다일에 카틸리지 없는 것들이 분명하게 재현이 되고 있어서 CT 아스로그램은 어떤 경우에 MRI보다 훨씬 중요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을 해서 이런 리전이 역시 실제로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 66세 된 분인데 7년 전에 저한테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 아스로플라스티를 했습니다. 그럼 잘 지내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양쪽 무릎이 다 아파서 또 이피전이 있고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7년이 지나서 플레인 엑스레이에 보면은 뭐 오른쪽 왼쪽 특별하게 이 변한 리전은 패솔로지컬 리전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초음파로 해봤더니 시노비움이 하이퍼트로피가 돼 있고 또 이피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오른쪽 왼쪽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CT 아스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오른쪽 무릎인데 오른쪽 무릎은 라테랄 미디알 페모랄 콘다일에 특별히 이 카틸리지 리전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왼쪽에 니에 보면은 미디알 페모랄 콘다일에 카틸리지 디펙트가 있고 그래서 미디알 사지탈 뷰에서 보면은 좀 약간 사이즈가 한 1.5cm 정도 되는 그런 카틸리지 디펙트가 있는 것을 메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틸리지 리전 또 다른 보니 리전을 분명하게 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CT 아스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은 또 나름대로의 MRI에서 한계가 있는 환자들한테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소노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노그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베드사이드 프로시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환자의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직접 그 시간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환자를 움직여가면서 다이내믹 뷰가 가능하고 롱기튜디널 트랜스버스 플레인을 사용을 해서 멀티 플레인으로 이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울트라사운드의 큰 장점이고 울트라사운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카틸리지, 본, 시노비움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이피전, 시노비움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다른 이미지 모델리티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페이퍼에 보면 인터 업서버 간의 어그리먼트도 굉장히 높다. 9.9, 9.4, 0.9, 0.94 뭐 이렇게 상당히 높은 이 개인 간의 차이가 이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로 가장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대상은 플루이드와 시노비얼 하이퍼트로피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코익 또는 하이퍼에코익, 에코 덴시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고 시노비얼 하이퍼트로피는 두 개의 차이가 시노비얼 하이퍼트로피는 이렇게 컴프레션을 주게 되면 디스플레이스가 되지만 이퓨전 디스플레이스가 안 되는 걸 보고 이렇게 데피니션을 오메락트 7에서 아주 유명한 데피니션입니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세웠고요. 그 기준은 이제 4mm가 넘느냐 안 넘느냐를 해서 패솔로지카냐 아니냐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MRI에서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초음파에서 볼 때도 시노바이티스가 있거나 또는 입비전이 있거나 그러면 상당히 OA가 프로그레션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똑같이 MRI 결과와 똑같이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비얼 플루이드 또 이 하이퍼트로피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카틸리지를 보는 것은 사실은 초음파로 카틸리지를 보는 것은 우선 에어리아에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틸리지를 보면 더블 라인으로 보이죠. 이렇게 이런 일정한 두께의 안에코익 에코 덴시티가 떨어지는 그런 플레이트의 양쪽에 플루이드와 사이에 하이퍼 에코익한 또는 서브콘드럴 본하고 사이에 하이퍼 에코익한 이런 더블 라인 안에 안에코익한 이런 시그널이 보이는 것을 저희가 노멀 하이알린 카틸리지고, 이게 이제 패솔로지컬하게 변하면 이 서피스가 이렇게 이레귤러하게 되고 얇아지게 되고 또 이런 하이퍼 에코익한 면이 변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틸리지를 볼 수는 있지만 필드에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 익스텐션에서 파텔라의 좌우에를 이렇게 훔쳐보는 거죠. 카틸리지 옆을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보는 방법으로 엔티리어 콜텍스, 엔티리어 콘다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프론 포지션에서 뒤쪽에서 포플리티알 포사에서 이 포스티어 콘다일을 볼 수가 있고, 니를 풀 플렉션 시켜서 135도 정도 90도에서 135도 정도 플렉션 시켜서 콘다일을 보게 되면 특히 미디알 페모랄 콘다일의 센터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디알 페모랄 콘다일의 그 두께와 체인지가 OA의 체인지와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A에 진행이 돼서 네로잉이 오게 될 때 그때 그걸 가장 잘 보이게 반영을 하는 게 미디알 페모랄 콘다일의 카틸리지다. 그것의 센터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비율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트랜스버스 플레인, 롱기튜디널 플레인을 해서 카틸리지 그레이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파텔라죠. 파텔라의 요게 이제 콘다일의 서브콘드럴 본이고 요게 카틸리지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롱기튜디널 뷰를 봐서 이렇게 더블 라인이 브라이트한 더블 라인이 보이고 거기에 안에코익한 이렇게 시그널을 이렇게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 이제 카틸리지인데 점점 이렇게 얇아지게 되고 서피스가 이레귤러해지고 그런 거 이레귤러해지면서 없어지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레이딩을 했고,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오스테오파이트 요게 피머, 티비아 그 사이에 미디알 메니스커스 이렇게 있는 거죠. 라테랄 메니스커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것이 익스트로전 요것이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익스트로전 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오스테오파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를 보고 또 그레이딩을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로 메니스커스를 보는 거는 오스테오파이트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메니스커스의 페리퍼리를 보는 데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메니스커스 익스트로전이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이 콘다일의 콜텍스보다 바깥쪽으로 미디알 사이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초음파로 잘 볼 수 있는 반면에 이너 사이드에서는 좀 보이는 게 좀 약하고 라테럴 사이드도 좀 보이는 게 약하고, 그래서 센시티비티는 이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아마 이 초음파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MRI와 에큐러시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테오파이트는 레디올로지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잘 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티비아 콜텍스에서 이렇게 콜텍스에서 블룩 튀어나온 거, 또 페모랄 콜텍스에서 블룩 튀어나온 이런 것이
오스테오파이트가 되겠고 아마 이것이 메니스커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테오파이트는 플레인 엑스레이보다 초음파에서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 아까 MRI를 사용을 해서 오스테오파이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초음파로 오스테오파이트를 이밸리에이션해서 그 중요성을 감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 크리스탈이 있으면 초음파에 하이퍼 에코익하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크리스탈이 있는 디지즈에서 저희가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슘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디파짓이 된 경우에 아티큘라 카틸리지에 있는 경우, 메니스커스에 있는 경우 플레인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초음파로 보는 게 이 어큐러시가 높다. 이게 스파처럼 보이는 것들이 초음파로 볼 때는 거의 60%에 달하지만 엑스레이로 보면 한 46% 정도. 또 메니스커스에 있는 경우도 이 초음파로 보는 경우에 90% 정도가 디텍스가 가능한 반면에 플레인 엑스레이로 보면 80% 정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을 의심이 될 때 그때 초음파로 진단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크리스탈이 보이는 거는 이 칼슘 파이로포스페이트인 경우와 이 가우트에서 볼 수 있는 모노소디움 유레이트 크리스탈이 보이는 게 축척이 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게 스키마틱하는 드로잉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틸리지의 이 모노소디움 유레이트 크리스탈은 카틸리지의 바깥쪽에 이렇게 덧대듯이 이렇게 쌓이는 반면에 칼슘 파이로포스페이트는 카틸리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보면 이 칼슘 파이로포스페이트는 카틸리지의 시그널 안쪽에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한 시그널, 스팟 시그널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 가우트에서 유레이트 크리스탈은 이 위에 하이퍼 에코익한 것이 이 카틸리지의 마진에서도 보이고 크리스탈에서 보이고 이 더블 라인, 더블 컨터 사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 유레이트 크리스탈에서의 초음파 이미지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고 두 가지가 이런 방법으로서 감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플레인 엑스레이가 아주 중요한 프라이머리 이미징 모델리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부터 MRI, CT, 얼트라사운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미징 모델리티가 너무 오용이 되고 있고 남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경우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면 81세 된 여자 환자인데 플레인 엑스레이 보면 미디얼 페모랄 콘다일과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가 완전히 컬랩스가 돼서 완전히 far advanced 된 터미널 스테이지의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뭐 치료 방법은 환자가 심하게 아프면은 수술을 하거나 또는 이 아날제직으로 컨서버티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환자도 이렇게 MRI를 찍어서 가져오는 걸 보고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RI가 그럼 언제 필요하냐? 사실은 이런 MRI, 어디셔널 이미지가 언제 필요하다는 거를 각 전문 학회별로 많이 제안을 해놨습니다만 실제로 임상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피노타입이 상당히 다양하고 또 환자마다 느끼는 것이 다양하고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셔널 이미지를 얻는 것은 굉장히 인디비주얼라이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MRI를 비롯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발견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메니스커스나 또는 리가멘트나 이런 미케니컬 리전이 강력하게 의심이 될 때, 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를 매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프로그노시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그리베이팅 팩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때, 또 이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로 이 반응을 안 할 때, 또 수술을 그래서 고려를 해야만 될 때 정밀한 검사가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또 수술의 종류도 어떠한 수술로 갈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MRI로 정확하게 이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는 경우는, 제일 필요 없는 경우는 이미지를 추가로 왜 더 찍어야 되는 이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아까 그 81세 된 여자 환자 얘기를 들었듯이 타겟이 뭔지 모르고 스타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far advanced OA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시노바이티스나 대부분의 입비전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MRI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음파로 훨씬 더 좋게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고, 더군다나 환자를 처음에 매니지먼트를 시작을 했을 때 이 추가로 계속적인 이미징 모델리티를 동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에는 어떻게 된 이미지가 나오더라도 치료법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치료를 먼저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환자 중에 55세 된 여자 환자입니다. 이게 엑스레이에서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아프고, 환자는 입휘전이 양쪽 무릎에 다 입휘전이 있었고, 엑스레이 봐서 특별한 리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자는 2년 동안 계속 앞에 있었고, 그동안 뭐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메디케이션을 하고 해서 컨서버티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저한테 왔을 때 계속 입휘전이 반복하는 그런 이런 저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보니까, 웨이트 베어링 뷰를 찍어 보니까 양쪽에 KL 그레이드 3가 돼 있었고, 모이어 메소드를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상당히 심한 바루스 얼라인먼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을 고려를 해서 MRI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MRI를 했더니 미디알 페모랄 콘다일에 이렇게 풀 시크니스, 익스텐시브한 카틸리지 웨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라테랄 쪽에는 라테랄 메니스커스가 디스코이드지만은 테어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지탈 뷰에서 보면은 그 카틸리지의 이로전이 상당히 심하고, TBR 콘다일에도 상당히 이로전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은 잘 프리저브가 되어 있고요. 또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도 잘 프리저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환자는 한 달 전에 유니 컴파트먼트 아스로플라스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미징 모델리티를 이용을 해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를 진단을 하고 또 예후를 예측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랑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플레인 엑스레이가 골드 스탠다드고 프라이머리 이미징 모델리티 이미지는 분명하지만, 제가 만나는 많은 환자들이 이 엑스레이 리딩을 잘못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좀 특히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 위스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잘 구사하셔야 되고, 특히 라테랄 뷰를 저는 항상 APV보다 라테랄 뷰를 먼저 봅니다. MRI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지탈 이미지를 먼저 봅니다. 라테랄 뷰에서 훨씬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공부를 하셔갖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이미지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언제 어떤 이미지를 선택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타겟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1강의부터 5강의까지 계속 해오면서 줄창
오스테아스라이티스는 올간 디지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카틸리지, 본, 시노비움, 메니스커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서로 패서피지올로지를 공유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MRI를 찍을 때 이런 이 패서피지올로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각 조직에 따라 적합한 그런 에퀴지션 테크닉을 숙지하셔서 그것을 환자를 찍을 때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노그램은 바로 옆에다 이 환자 옆에다가 바로 놓고 쓸 수 있어요. 리얼타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어떤 모델리티보다도 시노비움이 입비전을 보는데 상당히 액큐러시가 높습니다. 또 카틸리지를 이 홀 카틸리지다 볼 수는 없지만 미디얼 페모럴 콘다일의 센터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카틸리지 리전에 팔로우업을 하는데 상당히 이 정보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과신을 해서 아까 어떤 연구자처럼 MRI와 거의 유사하다 할 정도로 과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RI와 초음파를 찍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 CT를 한다든가 오늘은 말씀 못 드렸지만 아이소톱을 이용한 CT와 MRI의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OA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